60대 중년에 필요한 건전한 연인관계 필수 조건. 65살의 이 씨는 카페에서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등산 모임에서 만난 61살의 김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고 비슷한 처지에 공감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이 씨가 용기를 내어 진지한 만남을 제안하려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도 아닌데 이 나이에 연인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시작하는 관계는 젊을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신중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 씨는 그 순간 안도하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60대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은 60대에 시작하는 건전하고 행복한 연인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젊은 시절의 사랑은 감정이 앞서갑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 첫인상에 끌려 빠르게 관계가 진전됩니다. 하지만 60대의 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이미 각자 긴 인생을 살아왔고 확고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서두르 나가는 나중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삶, 가족, 가치관, 취미,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까지 천천히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급하게 친밀해지려 하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필수 조건인 자녀들의 이해와 동의였습니다. 이 씨에게는 결혼한 딸과 아들이 있었고 김 여사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만남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놀랐지만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씨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로 지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너희와 충분히 상의할게. 김 여사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행복을 원했지만 작은 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니죠? 요즘 중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김 여사는 딸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년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걱정 때문입니다. 부모가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건강이 나빠졌을 때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입니다. 이런 걱정을 무시하고 관계를 진행하면 나중에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나 관계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녀들이 점차 두 사람의 만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쪽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어색함도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필수 조건은 경제적 독립과 명확한 경계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각자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집과 약간의 저축이 있었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외출할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식사비는 번갈아 내거나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큰 비용이 드는 여행 같은 경우는 미리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돈 문제로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 순수하게 서로에 대한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필수 조건은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1년 넘게 만났지만 함께 살거나 매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며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60대는 이미 수십 년간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온 나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습관, 청소 방식, 취미 생활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바꾸거나 누군가와 맞추려고 하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김 여사는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김 여사는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만약 함께 살았다면 이런 차이가 매일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하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그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만남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5번째 필수 조건은 건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였습니다. 60대는 언제든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이 씨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김 여사는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약 한쪽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간병의 책임은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몫이며 연인으로서는 정서적 지지와 방문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60대의 다른 60대를 간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부담을 서로에게 지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6번째 필수 조건은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고 김 여사도 30년 넘게 산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앞에서 전 배우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와 자주 가던 식당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가끔 그리워요. 김 여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여행 가던 곳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추억은 각자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층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 필수 조건은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씨와 김 여사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혼이 꼭 필요한지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60대의 결혼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를 필요도 없고 경제적으로 결합할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결혼하면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면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법적인 관계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상태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2년이 지나실 때 이 씨와 김 여사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격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과 보냈습니다. 가끔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서로 아플 때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도 이제는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경계를 지키는 것을 보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서두르고 자녀들과 상의하지 않고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60대의 연인 관계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더 차분하고 더 지혜롭고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자녀들과 소통하고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화하고 과거를 존중하고 결혼에 대한 압박 없이 현재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만 하면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빨리 결정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들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 씨와 김 여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신중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60대에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 신중하게, 더 솔직하게, 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것이 60대의 건전하고 행복한 연인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분들께 혹은 이미